을사일주도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게 좀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요. 많은데, 이제 을사일주를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분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주로 목화통명의 상관경관, 이쪽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을사라고 하는, 이런 육식갑자의 생김, 그런 자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울이신다면은 전혀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을사일주 당연히 안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을사일주는 우리가 보통 목화통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어떤 사주에 이렇게 병인이라든가 이런 사주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화통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목화가 이렇게 통명이 된 이렇게 사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화가 통명이 되면은, 이 목화가 통명이 되면은, 목화는 우리가 자평명리 기초에서 배우실 때 여러분 양의 발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양의 발산이네, 음의 수용이네, 이런 얘기를 안 쓴다고요. 어쨌든 양의 발산을 놓고 통하는 명식, 그래서 밝은 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화 통명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이 병인의 목화 통명은 편의를 놓고, 을사의 목화 통명은 이렇게 식상을 낳습니다만, 어느 쪽도 성정은 대단히 밝은 사람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부가 제대로만 된다면요, 아주 출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로다가 진짜로 목화 통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목화 통명은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상관이 일단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상관은 비식재관이는 무조건 여러분 나, 일, 돈, 명예, 공부죠. 저한테 공부하신 분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일, 돈, 명예, 공부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인자, 심리로 얘기한다면은, 여기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비견이라고 해서 본능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식상계는 감성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계, 수렴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식사고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감성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렇게 요 중에서도 감성계 중에서도 식신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심리가, 요 인자가 있으면 요 심리가 있거든요. 연구심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심리가 대단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지에 이렇게 식상 상관을 깔게 되면은, 여명일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 그쵸? 여명은 바로 육신으로다가 치는 것이 관을 치더라. 그 다음에 일지에 식상을 깔고 있으면은, 감성계가 일은 활동이에요. 그렇죠? 오지랖이 넓고 활동적이고 동정심 많고, 그 다음에 상관을 깔았으니 표현 솜씨가 대단한 감성계를 낳는데, 이것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뭐예요? 일관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변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일지의 편인을 놓은 것도 사실은, 일지 편인을 놓으면 어때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요. 헌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정은 밝고 좋아도, 근데 여기는 병인의 장생을 낳았어. 응? 여기는 을사의 목욕을 놓고, 그러니까 목욕은 한마디로 상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욕은 감성계고, 목욕은 뭐예요? 표현심리잖아요. 그렇죠? 목욕은 12운성에서 목욕이지만 일반적 십성에서 상관이잖아요. 상관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활동력이고, 이걸 인자로 보면 감성계고, 심리로 보면 표현심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아이콘이 이렇고 이렇잖아요. 나를 공개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응? 썰에 대. 또 얘기해 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체로 얘기해 볼까요? 뭐예요? 우리 인체 기관으로 얘기한다면, 눈, 혀, 입, 코, 귀잖아. 여기 뭐예요?
썰이잖아. 그렇죠. 썰이 발달돼 있다 안 됐다? 썰을 잘 푸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인의 이렇게 같은 목과 통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속에 들어가니까 사무경병 이렇게 있어, 그렇죠? 식신 상관이 정관을 꽉 누르는 상관경관이라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그렇게 목과 통목의 개화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화 어느 쪽도 다 개화지목이야. 나무가 꽃을 피우는 형상, 나무가 꽃을 피우는 형상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병인이 나무가 위로 치솟고 태양이 뜨는 꽃, 개화지목. 같은 개화지목이야. 개화지목이라면 이렇게 10개자를 써서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 같은 개화지목에도 아래에다 꽃을 피우고 위에다 꽃을 피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 을사일주들은 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답니다. 안 돌아다니면 몸이 아프고요, 실제요. 그래서 어느 쪽도 성정이 대단히 밝은 사람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주 발랄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예쁜 사람이 많죠. 여러분, 나이 먹어서 머리가 하얘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선생님 염색하셨어요? 네, 염색했죠. 선생님은요? 선생님 염색하셨어요? 저요? 네. 아니요. 흰머리 있잖아요. 나이 먹어도 염색이 필요 없는 사람 군이 60갑자 중에서 을사일주예요. 그래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비식재관인 나일돈 명예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이런 거 자평에 나오는 얘기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만은 그냥 뭐 식상 그러면은 그냥 뭐 감정이 있고 사람의 활동적이고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쭉. 자, 어찌되었건 을목 중에서도요 을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을사가 있고 을미가 있고 을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을해가 이렇게 있죠. 그죠? 6개 있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요렇게 을사는 결코 이렇게 흰머리가 잘 생기지 않는답니다. 흰머리 쉽게 말해서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아주 그 윤기가 있고 머리카락이 아주 이걸 을사의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100%다 전부 다 뭐 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요. 근데 요 을미는 어때요? 요거 하나만 딱 넘겨가 보자고. 사에서 위로다가 요건 또 99.9% 흰머리 백두야. 또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미토에는 같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화하고 미토는 같은 불바다지만은 이렇게 미토로 가는 조토에 사막의 잡초로 켜가지고 뿔을 길게 내린다고. 이게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백화현상이 일찍 생겨. 그래서 조갈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머리가 일찍 하얘진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을미일주를 보고서는 염색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은 아마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염색하시는 분, 을사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하여튼 이 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를 먹어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을사하고의 차이, 그 다음에 을묘의 차이, 을축, 을유, 을의 차이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특징들을 여러분 짚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을사일주들은 아주 생김새 자체가 딱 보면은 아주 부티나게 생겼어요. 얼굴도 하얗고, 여러분 신금이 도세주옥하죠? 경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을사일주들도 못지않게 예쁜 미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피부가 좋아요. 피부가 좋고 머리결이 아주 단정하고 윤기가 찰랑찰랑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아마 벌써 자의 형상을 한번 본다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자의 형상이 을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을목 그럼 바로 이제 나와야 돼요.
바람이에요. 을목 위풍이에요. 바람이야, 바람. 을목은 위풍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뱀입니다만, 사화는 한마디로 대역, 이래서 대도시를 얘기한 겁니다. 대역, 큰 역이, 한마디로 뭐예요?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싶고, 그 다음에 관도, 명예도 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식재간사주라는 거예요. 구조가 인비식 구조가 있고, 비식재 구조가 있고, 식재관 구조가 있고, 재관인 구조가 있고, 관인비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식재관 구조야. 그러니까 비식재 구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신강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 그렇죠. 조건이 그거야. 그 이 사람이 신강하지 않았어. 식재관은 일해서 돈 찾고 명예 찾을 수 있어, 없어요? 허물이야. 그러니까 몸은 바쁘고, 마음은 급하고, 공명은 추구해야 되고, 어때요? 돈은 돈대로 써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할 건 어디예요? 사주팔자 원국이 신강하든지, 아니면 대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강명을 짜든지 행운에서 짜야 돼. 안 짜면 어때요? 나일돈 명예 공부가 뭐야? 무위. 그래서 을사일주가 난 돈이 없어요. 몸은 바쁜데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공부도 안 돼요. 그럼 당신이 뭐라는 뜻이야? 신약하다는 뜻이에요. 운이 그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벌써 우리 아셨어. 그래서 이렇게 식재관 구조인데, 그러나 식상과 관성과 재성의 동태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성으로. 오케이, 사길로 놓여졌잖아. 그쵸? 심여점 선생이 얘기한 잡병진 선생에게 사길로 놓여졌죠. 운에서, 행운에서만, 아니면 원국에서만 신강하게 짜여진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을사일주가 반듯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계로, 또 정치로, 문장가로, 교육자로도 기본적으로 신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일주가 무조건 보니까 식이 관을 치니까 상관경견에 직업이 100개고,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학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정제를 갖다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정제를 갖다 놓고 보시자고. 자, 정제가 보니까 록인데 요 놓여 있어. 좌했어. 좌. 궁에. 이 좌는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록좌에 어디에요? 욕궁에 놓여 있죠. 그렇죠? 욕궁에 놓여 있어. 자, 우리는 십성을 얘기했을 때, 물론 정제는 십성이에요. 그렇죠? 재성 그러면 육신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십성이 됐던 육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육신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세 개의 관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 아버지, 와이프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심리, 사회 이걸 다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쟤는 제일 먼저 남명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보단 부인이 먼저잖아.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부인이 먼저야. 자, 남명의 입장에서 처인데, 이 처의 동태가 록좌를 놓은 사람이에요. 반듯한 아내예요, 아니에요? 반듯해요. 반듯한데 욕궁에 놓여 있어. 소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을사의 남명들은 부인이 내조도 하고 반듯하고 끌어가긴 하는데 소비 성향이 심해서 그걸로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강하면 돈 많이 들여서 뭐 소리야? 해야지, 그건 당연히. 근데 이게 신약했을 때는 이게 문제인 거지. 강한데 뭐가 문제야? 많은데. 그런데 이래요. 자, 그러면은 남녀명을 떠나서 부친의 동태를 보자고요. 부친의 동태. 부친의 동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욕궁의 아버지라 멋도 내고 풍류의 아버지니까 한량기가 있는 아버지야. 잘 나가던 아버지인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막걸리 깨나 뻗던 아버지라고. 아셨겠죠? 그래요. 이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덕은 논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돈까지 욕궁에서 노릇던 아버지라 돈은 남겨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데 우리는 이 정제가 록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입장은 지금 욕에 놓여 있어요. 을사라고 하는 이 남명의 입장 보자고요. 을사는 지금 이 남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상관에 욕에 놓여 있죠. 이 사람은 그냥 집안에 올곧이 충실하는 사람이겠어요? 목욕을 보고 있잖아, 상관을. 바깥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제가 록으로 들어오고 남편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욕에 놓여 있죠? 나는 욕인데 부인은 욕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집안을 누가 다 끌고 갈까요? 부인이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사일주들은 남명들은 되게 부인이 집안을 다 건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인한테 용돈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그러면 나의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고, 이걸 돈이라고 보자고요. 여러분, 돈이 록좌에 놓여 있는 건 좋은데 욕에 놓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 돈이 록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재우는 있지만은 돈이 다소곳이 모이질 않아. 왜? 소비 성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득삼실이에요. 그래서 이 을사일주들은 일단 식상을 놨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폼생폼사잖아. 그럼 대표적인 폼생폼사가 누구예요? 육식갑자 중에서 갑오 있잖아. 왜요? 상관을 받잖아요. 갑목은 뭐예요? 쭉쭉빵빵 폼생폼사잖아요. 그 기본적 갑오일주들 뭣도 잘 내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그래요, 이 사람. 찬물 먹고선도 일 쑤셔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식상을 너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록이 욕으로 들어가면 어렵게 돈을 벌어도 여기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을사일주가 돈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힘들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봤는데요.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록의 욕궁이니까 이쁘겠죠, 뭐. 그렇죠? 이뻐서도 소비가 좀 심한 사람. 아버지도 역시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한량기가 있는 경우라 돈을 고스란히 남기기가 좀 뭐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정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정관, 이번엔 이제 정관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정관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관이 다시 생이에요. 그렇죠? 장생에 놓여 있으니까 생이 놓여 있어. 좌했어. 어디에 있냐면 욕궁에 놓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관이 생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가니까 나의 남편을 보자고요. 남편이 장생에 놓여 있어. 어떤 남편이에요? 괜찮은 남편인데 욕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멋을 알고 한량기 있는 그런 남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관이 생이면 직업이 반듯해도 욕궁에 놓여 있으니까 이동이 많은 직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이 많거나 그러한 직업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거개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좌 욕궁에 놓으면은 상당히 바쁘고 이렇게 복잡한 어떤 직업을 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교성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람을 가지고 여명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남편의 입장입니다만, 이번엔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보면은 관이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 들어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암명합했죠. 사회적 관점에서 암명합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심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벌써 이성의 난을 일단 암시하고 있는데, 심리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다정하고 어때요?
다감하고 온화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명이야. 여명의 을사야.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관을 남합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잖아. 이성에 대해서 다장한 어떤 기운들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주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요. 암명합하면 이미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성의 운을 이미 아마 우리가 암시하고 있어. 근데 운에서 경금의 운이 들어올 수 있겠죠. 관성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아니면 관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신금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암명합이 천간지지로 다 합에 그렇죠. 들어와 있잖아요. 관합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쟁관이 어떻게 돼 있다고 합내하고 있어. 싸워. 뭐 때문에 싸워요? 여자가 뭐 때문에 누구를 싼다고? 관 때문에 싸워. 이 합내라고 하는 것은 행운에 싸워. 그래서 이 금운에 을사의 여명들은 반드시 일탈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러 남자를 갖고 저울질을 하더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다시 어떤 사람이 무자예요. 무자일주예요. 남명이라고 보자고요. 여기 지금 암명합 했죠. 이 사람이 2013년에 계사년이 됐죠.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전부 뭐예요? 암명합이 됐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고? 제가 실제 이성의 운으로 들어온다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남자는 여자는 쟁관이 합내잖아. 그렇죠. 여기 여명 입장에서는 쟁제의 합내야. 그래서 복잡해져. 그래서 일탈한다니까 그때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자 다시 어떤 사람이 무토예요. 개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바람 피운다 안 피운다?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일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갖지 암명합에 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가 일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들어오면 무게 그러니까 재가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바람도 피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돈도 들어오고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보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 별개다. 근데 아셨겠죠? 훈련하기 위해서. 예, 아니 그렇게 놓여 있어요. 그렇게 고란에 이렇게 고란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명암부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명암부집 자체가 쟁관 합내운의 일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예 남자가 많은 곳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뭐 적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예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운법이에요. 여자만 있는데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을사일주는 남자가 많은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 남자 많은 곳에 이제 가려면 이걸 미리 알면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좀 짤 수가 있겠죠. 요새는 2080년까지 편의시대래요. 그래서 그 남자 많은 곳도 여자들이 당당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무서워하지를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신사를 보시게 되면 을사일주들은 갑오을사 이렇게 뭐 신에 뭐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나체도화를 짠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도화가 이렇게 식상에 들어오게 되면요. 대체 음식에 까탈을 부리거나 장 질환에 취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화기운 있잖아. 화운. 특히 이제 뭐 오화가 됐든 지지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오합니다만 이렇게 화기운이 들어오잖아요. 화기운이 들어오면 일주의 설기가 너무 심해져 버려요. 일간에. 일간의 설기가 너무 심해서 반드시 을사일주들은 이 오화운이 되잖아요.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고요. 몸이 아파서 이 직업의 변동, 몸이 아파.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직업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은 뭐예요? 부군이죠? 부군의 이 어떤 변동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관이 너무 이게 식상이 강하게 들어오는 말이죠. 을사일주들은 몸이 굉장히 아픈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제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렇답니다. 뭐냐면요, 거기 보면 신병하고 곡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신병이라는 것은 몸이 아픈 경우,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아픈 경우 이런데, 자, 잘 보세요. 요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가 무조건 일간이 을, 기, 그 다음에 지지가 사, 축 이렇게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신병을 논다 그래서 무조건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을사, 을축, 기사, 기축, 기미, 그 다음에 을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 그러니까 뭐 종교에 아주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일주가 어디 같아요? 을사일주도 많고 을미일주도 많고 을축도 많고 그러니까 일간으로 보면 을일간이 가장 많아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산에서 살펴보면 을목은 이렇게 뻗었다 이렇게 뻗었다. 아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병이 있어서 그래.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이 아파. 그런데 여러분 다 보고선 이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을사라든가 을축이라든가 을미라든가 이렇게 을해라든가 이렇게 논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편, 특히 남명의 입장에서 내 부인이 이 공부를 하는데 내 부인이 이게 을사다 을미다 뭐 을축에 이렇게 났잖아요. 부인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세요. 그래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안 그러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골고래가 병원에 가봐야 약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요 훨씬 이 명리학이 현대 의료보다도 더 과학적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을목 정도 되면 여자들이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니까 당신 집에만 있어 이럴 수도 있다고, 남자가. 그래서는 안 돼. 달러빚을 내더라도 여행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있잖아. 사교 댄스도 배우고, 라면 가게도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하셔야 돼. 어쨌든. 자, 그러면 곡각이라는 건 뭘까?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곡각은 말이에요.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을목과 기토가 이렇게 놓인 사람들 우리가 신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해서 곡각은 말이에요. 이렇게 을사, 을축, 을기, 을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곡각살을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실까요? 자, 보자고. 자, 곡각을 보시자고. 이래요. 을, 기, 사, 축 이런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요 끝을 잡고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되잖아. 요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류신 이렇게 되게 하는데, 자 일단 요 자형 모형만 보자고. 요렇게 다 딱딱딱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딱 휘어지고 끊어졌죠. 요걸 곡각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신 뼈를 잘 다쳐 이상하게. 그래서 이 을목은 아까 뭐였어요? 동물로, 청간동물이 사기였잖아. 그래서 돌아다니면 물로 다녀야 돼, 산으로 다녀야 돼요? 산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 그럼 어떤 종교를 믿을까요?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찰인데 접신의 기운이 강할 때는 어딜 간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모아서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디 가라 그래야 돼요? 등산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남편들은 이렇게 신병이 곡각을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데리고 나만 가지 말고 같이 좀 부인을 아름답게 데리고 산을 좀 다니셔. 틀림없이 지금 을축, 을미, 을사 이런 사람들 몸 아프다니까요. 당신 왜 그렇게 아파? 그렇게 말고 제 말씀 들으시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명곡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겠죠? 을묘도 그렇습니까? 을면은 아니에요. 을면은 간여지동을 해서 아주 부지런합니다. 거기는 아주 저들판을 헤매는 토끼예요. 아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신명곡각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만 한 가지 또 제가 공부를 여러분한테 분명히 알려드려야 돼요. 뭐냐면 이 을사한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전체화예요. 이전체화. 이전체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날카로운 칼로다가 꽃을 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카로운 칼로다가 꺾을 채자잖아요. 꽃을 전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운에서 행운에서 유금이 들어온다, 신금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이따 칼날이잖아요. 쳐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목의 형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한다? 머리를 편두통, 이빨에 치아, 허리에 뭐에 요통, 여기 갑상선 암, 골다공 류마티즘 이런 거 있죠?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유금 신금의 운에 이 사람들은 이전체와의 양상을 보이기 쉽더라. 그래서 을자일주들은요 한마디로 조울증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을사일주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부지런히 산을 향해서 돌아다닐 것. 그 다음에 또 계운법으로서는 또 아까 남자들이 많은 곳에 관이 많은 곳에 근무할 것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편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어떤 흰색 계통을 가까이 하지 말을 것. 백색. 아셨겠죠? 네, 이런 걸 좀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쪽을 한번 좀 지어보시자고요. 자, 이제 도망역이에요. 도화, 망신, 역마라고 하는 것은 삼합의 기운이에요. 그렇죠? 사화의 삼합은 사유축이더라. 도화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오는 녀석. 뒤연방금이니까 오화. 아까 제가 그랬어. 오화가 들어오면은 어떻다고요? 식상의 도화야. 식신도화인데 요 오화가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일간의 설기가 너무 강해져 버려. 반드시 몸이 아파요. 그러면 들어올 때 봐요. 상관경관이 강해지니까 반드시 관을 쳐버려. 부군과는 남편과는 생리사별에 놓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강해니까 식상이 관을 친다는 건 사회적 관점에서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의 변동이 반드시 있게 돼. 그럼 을사일주들은 가보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직업의 이동들, 부군의 이동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망신을 볼까요? 도망역, 망신을 보니까 망은 요 앞에 붙는 거. 그렇죠? 앞천망육이니까. 그렇죠? 신금이에요. 신금의 사신은 뭐예요? 일단은 사신은 우리가 형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인사신 삼형에. 그렇죠. 사신이 들어와 있어요. 사신이 들어와 있는데 정관에 망신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험을 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센 직업에 인사신 형의 시험을 친다? 어떤 그쪽에 뭐 센 직업을 다루는 사람 같으면은
망신의 운이 발복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식관이 부딪히죠. 그렇죠? 식관이 부딪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해에 내가 하던 일로다가 어떻다고요? 관을 치는 운으로 들어와서 관제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망신의 운을 조심하고, 역마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들어오는 요 사화를 충하는 녀석이야. 충력재월이니까. 그러니까 사니까 해가 들어오죠. 사해가 들어와. 이랬을 때 우리는 사해가 충으로 들어오면서 한편으로선 술해 진사이 뭐가 들어온다? 라망에 놓이더라. 아셨죠? 라망에 놓이다. 라망에 놓이면은 최상위 뭐예요? 최상위 살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을사야. 을사는 목욕을 낳네요. 그렇죠. 해수는 을사가 해수를 보면 을해 사 이렇게 나. 죽는 사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욕사가 어떻게 한다고? 충됐다 그랬잖아요. 사회충이니까요. 욕사의 충이잖아요. 그렇죠? 네. 욕사의 충, 욕사의 충이야. 요랬을 때 요 을사가 해수를 보잖아요. 라망에 들어오고 욕사의 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하던 일을 싹 다 내려놔야 돼. 이걸 우리가 폐해를 해도 큰 폐를 당한다. 진대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라망의 운에는 그럼 난 그냥 속속처럼 당하고 망하고 말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천라지만 개요법. 첫째, 수성해라. 수성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무조건 뭐예요? 기도할 것, 그 다음에 공부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생활 할 것. 저렇게 깨졌는데 어떻게 직장생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알잖아. 들어오기 전에 알죠? 아셨죠? 수성할까? 말을 안 들어요. 문점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듣는다니까. 근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미신 그런다고. 그 문점자들이 목에 썰려. 그래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믿어. 그래서 우리가 욕사의 충을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운이 들어왔다고 보시죠. 이번에는. 근데 여기 해수가 신자가 같이 들어왔어.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천충의 지충이네. 이것을 우리가 반음이 들어왔다 그래. 그러면은 깨갱이야. 깨갱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여러분, 내가 신금인데 을사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죠. 행운에서. 응? 근데 내가 지금 을사인데 신해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어느 쪽이 더 큰? 그렇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흉은 깊어요. 근데 지금 을사잖아. 신해의 반음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라망의 반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운에서 들어오면 2년, 1년, 2년, 3년 전부터 딱 그 대비를 하고서 수성하는 거야, 무조건. 내가 직장에 승급이 놓여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내가 어디에 영전을 갈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 보내주고 나는 좌천 가고, 동거래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침에 갔다 밥 일찍 집에 들어오고 와이프 사랑해주고 가족을 위해. 이게 그러면 뭐예요? 수성이에요. 창업은 뭐예요? 이혼한다, 사업한다, 승진한다, 승급한다, 뭐 영전한다, 이사한다, 이전한다, 뭐 한다. 다 창업이야. 돈 빌린다, 빌려받는다. 이래갖고는 어떻게 한다? 결과가 불미 꽝. 아셨겠죠? 자, 하여튼 제가 이 을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부할 게 많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했는데 진짜 공부량이 많았어요.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